네, 지금부터 제3차 2019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이프보당 공개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방송국 실무국장 김지원입니다. 먼저 토론회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취업과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약 10분간 듣고 후보자 간 토론 20분, 그리고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30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부가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 가지고 2부 진행할 텐데요. 2부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취업과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들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각 후보자분들께서는 잘 들으시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우 여러분은 후보자 간 토론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기호순으로 기호 1번 이상준 정 후보, 정영훈 부후보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총학생회 기호 1번 위하이어 후보단 정후보 이상준, 부후보 정영훈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의 발전과 자치기구에 관심을 갖고 와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취업과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저희 위하이어가 생각하는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지원 방안입니다. 요즘 취업 전선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특히 공기업과 여러 기업에서 조직에 대한 적응도를 보기 위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어떤 활동을 많이 했는가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즉, 대학교로 비교하자면 교내 활동을 의미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대외 활동보다 교내 활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또는 학생자치기구에서 교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예로 여러 공모전 및 PT 경진대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열리는 공모전과 PT 경진대회 등을 통해 교내 수상 경력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학생자치기구에서는 다양한 공모전 및 PT 경진대회를 비롯한 많은 교내 활동의 장을 열고 학우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신이 희망을 하는 직무에 맞는 활동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갖는다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내 활동에서 교내 수상 내역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활동도 중요시됩니다. 직무에 연관된 동아리나 학업 관련 동아리를 통해 직무와 연관시켜 활동을 한다면 직무 실력을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하이어에서는 총동아리 연합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할 것이며 많은 학우분들이 다양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드림 클래스도 공동 주관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는 여러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습니다. 잡 페스티벌, 캠퍼스 리크루팅 등이 그것입니다. 취업 지원과의 교류는 당연학원위와 지역기관, 춘천시청과도 연계하여 좀 더 큰 규모로 개최하여 학우분들이 원하는 기업들을 유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 전문 교수 제도를 도입하여 언제든지 취업에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학우분들이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즉각 해결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꿈 설계 과목을 강화하여 수석학과에 관련 취업에 대한 비전 제시 및 확고한 목표 설정을 통해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학우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시각 변하는 취업 전선에서 우리 강원대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취업 향상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것들 중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시켜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취업 특강, 잡 페스티벌, 캠퍼스 리크루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학우분들에게 취업 전선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공모전, PT 경진 대회를 열어 학우분들의 교내 수상 경력을 쌓을 기회의 장을 넓혀 학우분들의 취업 전선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 전문 교수 제도나 꿈 설계 과목 등을 도입 및 강화하여 학우분들이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고 취업 준비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 쉽게 방문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기호 1번 보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주로 학교에서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공부하는 일이고 지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지지하여 도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우분들의 학업의 지원으로 의미를 따져본다면 학우분들이 학교에서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지지하여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이란 곳은 분명 학업 이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곳임은 분명하나 최우선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학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대학의 사전적 의미는 고등교육을 베푸는 교육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베푸는 교육기관에서 학우분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 총 학생회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 하이어는 학우분들이 공부하시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저희의 공약 중 하나인 복수 전공 수요에 따른 전공 과목 증설과 학점 2월제가 그 예입니다. 이 중 복수 전공 수요에 따른 전공 과목 증설에 대한 한 예시로 경영대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경영대학에서는 경영대학의 전공자 수와 타 단과 대학에서 지원한 복수 전공자를 합한 수가 전공 과목 개설 인원수보다 월등히 많아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대학교는 복수 전공의 인원 제한이 전공 인원의 100%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 과목 개설 인원수는 이것을 모두 수용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하여 저희 위 하이어는 문제점이 있는 전공 과목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한 뒤 전공 과목 증설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합니다. 이 다음으로 학점 2월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점 구조상 1에서 2학점이 남아 수업 1개를 더 들어야 되거나 유보를 하거나 초과 학기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위 하이어는 학점 2월제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 또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학우분들이 학업을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을 학교에 전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취업에 대하여도 전공 과목의 역량 향상, 졸업 유보의 상황 예방, 학업 환경에 대한 개선 등으로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위 하이어는 학업에 대한 학우분들의 불편함에 대하여 항상 귀를 열고 소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먼저 조사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나 학부, 전공학과의 만족도 또한 학우분들의 학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다면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학우분들을 위한 저희 강원대학교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업과 학업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저희 위 하이어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에서 학우분들과 소통하고 불편함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귀를 열고 발로 뛰겠습니다.
늦은 시각에도 와주신 학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후보자께서는 취업과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취업 지원 방안과 학업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업 지원 방안으로는 교내 활동의 장을 열어 학우들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취업 전문 교수제도 도입, 꿈설계 강화 등을 말씀해 주셨고, 학업 지원 방안으로는 학우들이 학업을 진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진행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최현석 정후보, 이찬은 부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52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오픈의 정후 최현석 후보 이찬은입니다. 먼저 이렇게 비가 오는 늦은 시간에도 찾아와 주신 학우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기호 2번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취업과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기호 2번 오픈의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보고픈, 함께 보고픈이라는 저희 오픈의 슬로건처럼 취업과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으로 오래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취업과 학업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은 배움의 장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학업의 길을 걷고 나서 어떠한 진로로 나아갈지를 정해야 하고 그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저희 기호 2번 오픈은 취업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에 취업과 학업을 연관지어서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을 잘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꾸준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온 결과물들,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자기소개서 등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학우분들이 갖추기 위해서 저희 오픈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픈의 스펠링인 OPEN의 첫 글자를 딴 Opportunity, Participation, Environment, Necessity입니다. 즉, 다양한 기회와 그 기회들에 대한 학우분들의 참여,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했을 때의 외적인, 내적인 환경, 마지막으로 정말 학우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질적으로 좋은가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O, Opportunity, 기회입니다. 취업과 학업에 관련되어 먼저 학우분들께 제공되는 기회가 많아야 합니다. 학우분들께서 보다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싶을 만한 프로그램과 혜택 등 실질적인 기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은 다양한 분야에 속한 학우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부터 특정 분야, 특정 학과에 도움이 되는 기회까지 다양한 폭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는 토익, 자격증, 자기소개서,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토익대 200, 거점 국립대학과의 연합대회 개최, 그리고 경력 마일리지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 특정 학과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다양한 공모전 확대, 춘천시 5개 대학 연합 활성화를 통해 여러 대학과의 학문적 교류에 대한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기회들을 시행하기 전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철저한 수요조사와 홍보를 통해 정말 필요한 기회들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진행하여 학우분들께 필요한 기회들을 많이 창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P, Participation입니다. 참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좋은 기회들도 수요가 없다면 사라지거나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수요가 있다면 학우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더 개선시켜 나가면서
기회들을 더 좋은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을 위한 기회들인 만큼 학우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통하고 학우분들께서 원하는 기회를 만들고 학교 측에서도 트렌드를 반영하여 학우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홍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저희의 공약 이외에도 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시기를 잘 기억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저희 기호 2번 오픈은 취업과 학업에 관련된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학우분들과 소통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고 기회들에 대한 홍보를 더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더욱 다양한 매체 및 오프라인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소식지나 월간지를 제작하는 단과대학의 취업과 학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실시기간 및 혜택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environment입니다. 기회들도 많아지고 참여도 많아졌을 때 많은 학우분들이 그 기회들을 편하게 또한 능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이 환경을 저희는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환경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외적인 환경으로는 학우분들을 위한 시설 및 복지 면에서의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오픈의 공약인 냉난방기 조기 점검을 통한 시기적절한 냉난방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취업과 학업에 관련된 도서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취업 관련 도서 공동 구매 등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강원대학교 학우분들의 취업과 학업에 대한 열정적인 분위기 환경입니다. 그중 선의의 경쟁은 더 많은 발전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단과대학 그리고 강원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공모전, PPT 경진대회 등 다양한 대회들의 규모를 키워 자발적인 발전과 동시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ecessity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인 기회가 되어 향상되어 일회성이 아니고 학우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여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다져놓아서 더불어 취업과 학업은 물론 강원대학교의 발전과 부흥까지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Opportunity, Participation, Environment, Necessity 많은 기회, 그 기회들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참여했을 때 제공하는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환경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학우분들이 느끼는 필요성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다면 강원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취업과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발전은 무궁무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강원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오픈의 취업과 학업의 지원 방안에 대한 공약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후보자께서는 취업과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취업과 학업을 연관시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학우들에게 필요한 취업과 학업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다양한 기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우들과 소통하는 것, 또한 학우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내외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의 주제 토론하는 시간 20분 동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호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외 활동과 교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것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는 토익이나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익과 그런 부분보다는 블라인드 채용의 우선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더 이상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여러 대학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단점으로 학벌에 쿼터를 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분야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중요성이 좀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중요성이 남아있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 외에 토익이나 자격증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 생각할 시간 가져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익이나 자격증도 많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맞나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현재 강원대학교나 춘천시청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미 충분한 지원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분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지 않고 찾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 제한은 10명이지만 그것에 대한 신청하는 인원은 5명이나 4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우분들이 이것이 만약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찾는데 만약에 저희의 생각이 다르다면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수 전공 수요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짧은 기간에 미래 전망 직업이 자주 변하는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 대해서 개설을 통했을 때 그 전공 과목이 개설되었지만 수요가 다시 적어졌을 때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한 전공 과목 증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전공 과목을 늘렸는데 그 추후에 혹시 뭐 2년 뒤, 3년 뒤에 이제 그 수요 그 직업에 대한 좀 수요가 줄면서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줄면 그거에 대해 대책이 어떠냐고 질문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요가 지금 당시에는 수요가 많아서 전공 과목을 증설을 했지만 그 몇 년 뒤에 그 전공 과목에 대한 뭐 수강 신청 비율이 떨어진다면은 그때 다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수요가 확실히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은 그 과목을 조금 감소를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교수님을 신임 교수님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방안도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좀 장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노력이 들어서 교수님이 새로 들어오셨을 때 그에 따른 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공약 설명회 때도 신임 교수님 채용보다는 시간 강사님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고 몇 번 답을 드렸었지만
지금 당장 다음 학기부터 실행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 교수님보다는 시간 강사님을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강사님을 추천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추가적인 답변을 하나 드리면은 이미 너무나 많은 지금 수요가 발생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앞으로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몇 년간은 이것에 대한 직종이 불안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많은 수요가 발생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단 몇 년 만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일단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확고한 목표 설정에 있어서 꿈 설계 강화 방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꿈 설계는 각과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IT대학 전기전자공학과의 꿈 설계를 하나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현재 꿈 설계 과목을 진행이 될 때 좀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도 정해진 질문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기에 짧은 시간 그리고 학우분들의 이것에 대한 준비 많은 분들이 가기 귀찮아하시고 갔을 때 정확한 질문도 못하시고 자기가 이것을 그냥 그저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온 학우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에게 이러한 꿈설계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교수님들께도 한 번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것이 진행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강화하고 싶어서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 제도에 대한 전문 제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적인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강원대학교를 졸업한 선배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와닿고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취업 전문 교수 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취업 전문 제도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취업 전문 제도에서 취업에 전문적으로 계시는 교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취업 전문 교수 제도라고 해서 이제 그 교수님들 중에 취업을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을 또 채용이 아니고 도입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동문 선배님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동문 선배님을 통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직업, 직종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서 동문 선배님들 강의를 듣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문 선배님들이 와서 해주시는 게 저도 수업 때 몇 번 들었지만 다른 그런 취업 관련 특강하는 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해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와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동문분들이 더 많이 와줘서 강의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캠퍼스 리크루팅을 더 확대하자고 얘기했는데 캠퍼스 리크루팅이 인사학의 직원분들 많이 오시지만 동문 선배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저희 학우분한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모의 면접도 많이 봐주십니다. 그래서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말씀해주신 동문 선배님들이 와서 강의해주시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질문 시작해 주세요. 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신 오퍼튜니티 그 기회에서 자기소개서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학원에서 도움을 주실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올리고자 해서 넣었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는 뭐 토익이나 자격증 또 방금 말씀하신 블라인드 채용에 필요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학생회 활동 같은 거에 대한 기회를 늘리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에서 특정 학과나 특정 분야를 위해서 이제 겨냥을 해가지고 다양한 공모전이나 PT 경진 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뭐 생각하신 특정 학과나 과목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걸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인문사회 분야 또 IT 공과대 문화예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참여했던 강원대학교 은원가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에는 그런 공모전을 추가할 계획이고 공과대나 IT 대학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플 개선이나 이런 기계 쪽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모전을 좀 다시 추가하고 싶고요.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광고 공모전과 같은 대공모전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나 많은 곳에서 지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학우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주기적으로 다양한 오프라인도 진행을 하고 단과 대학에도 알려서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단과대학별로 뭐 화장실에 소식지를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월간지를 작성해서 올리는 단과대도 대부분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려서 그 취업과 학업에 관련된 행사를 좀 더 기입할 수 있게끔 요청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한 예로 월간지에 추가적으로 취업에 대한 그런 취업 지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IT 대학과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서 공과대학과 IT 대학이 있다 보니 월간지가 없는 곳도 되게 많고 월간지를 작성하지 않는 대학이나 과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물체에 월간지를 붙이지 않음에도 온라인으로는 대부분 다 게시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여 부분에서 저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뭐 총학생에서 여태까지 잡 페스티벌이라든지 취업 특강 같은 거는 많이 여력이 있지만 사실 학우분들의 참여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관에서도 많은 기업에 와서 취업 특강을 연다거나 캠퍼스 리크루팅을 열어도 사실상 학우분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학우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기업들이 잘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해 대기업이나 좀 유명한 중견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저는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지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에 관해서는 뭐 학우분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학교 측에 말씀을 드려서 학교와 그 기업과 컨택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이 그 전에는 들어오지 않았었지만 아까도 기호 1번 측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신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에서 수도권 대학에 중심적이지 않고 여러 대학에 기회를 주는 게 추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본다면은 충분히 학우분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런 학우분들이 원하는 기업을 학교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유치를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 지원과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취업 지원과에서 학우분들이 많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것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학우분들의 입장까지 고려해 봤지만 나름의 제 주관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취업 지원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취업이나 학업에 도움되는 기관들이 학교에 많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는 기회도 정말 많지만 저조차도 크게 많이 겪어본 기회나 뭐 제가 제공을 받은 기회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홍보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 학우들에게 조금 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찾아가지 않으면 아예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강화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기호 2번 오픈 측의 오픈의 공약 중 총합 인스타그램 개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인스타그램을 이런 창업 그런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에 홍보를 하는데 사용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마일리지를 확대 시행한다면은 어떻게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력 마일리지에 정말 많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학점 쪽에서도 있고 봉사 부분에도 있고 대외 활동에도 있고 실제로도 학교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경력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행사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대한다는 것은 경력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를 더 늘려서 그리고 경력 마일리지라는 제도에 대한 이제 것을 또 학우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려서 학우분들께서 경력 마일리지를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쌓는 재미도 느끼시고 해서 본인들이 학교를 이제 능동적으로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마일리지를 쌓아서 지금 현재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추가해서 경력 마일리지를 토대로 이제 취업에 관련한 뭐 취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뭐 자기소개서 뭐 책 점검 같은 것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한다면 학우분들이 더 경력 마일리지에 쌓는 게 능동적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들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하신 답변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력 마일리지에 관련한 행사를 더 좋은 행사를 더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력 마일리지에 대한 행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분들이 이것에 대해 관심이 적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곽과사 조교님이 이것에 대해 억지로 참여하라고 하고 한 수업 중에는 이것에 참가하지 않으면 출석 체크를 안 해주겠다라는 경우까지 그렇게 많이 지금 과에서 억지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행사를 더 늘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잠깐 얘기 좀 나눠보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행차를 늘리는 게 아니라 활성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과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총학생회가 주체가 되어서 학생들과 더 가깝게 소통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 그 홍보의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활성화에 대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거기에 경력만리지에 기재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항목을 늘리게 되면 더 목표 지향적인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차 공개토론회 일부에서 취업과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제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질문은 피해주시고 공약과 관련한 질의응답은 2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1부에서는 주제 토론인 만큼 주제에 관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문해주세요. 육성은 안 해요. 그냥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환경융합학부 18학번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1번 학번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학년을 하는 동안 콘설계 수업을 들었는데 그냥 단체로 수업을 들었을 때는 너무 뻔한 질문이나 내용 그런 게 너무 많았고 1학년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화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하면 교수님이랑 직접 만나는 콘설계 같은 경우에는 1대1, 저희는 1대1 방식이 아닌 1대4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학우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시간이 안 돼서 단체로 진행하거나 자신의 진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밀 같은 것도 많을 수도 있어서 이런 교수님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강화하고 싶으신지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꿈설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취업이 이번 주제가 취업하고 학업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꿈설계는 좀 고학년 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3, 4학년 분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꿈설계가 지금 그러니까 모든 학년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보다는 학년별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2학년 때는 실제적으로 취업에 대한 것보다는 학과 수업에 대한 전공에 대한 뭐 이해라든지 아니면은 진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3, 4학년 때는 취업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데 도움되는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걸 학교에 건의를 드린다면 모든 학년이 다 전체적으로 같이 공통된 질문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학년 1, 2학년, 3, 4학년을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꿈설계 상담은 최대한 1대1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들이 수업도 계시고 스케줄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대1은 모든 학생들이 1대1로 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1대2, 1대3 정도의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학교에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은 저희 1학년들은 꿈설계 수업을 저희는 학과가 17명이기 때문에 17명 전부 다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때 과에 관련된 꿈설계보다는 약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진로 탐색 수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설계는 과에 대한 그런 상담이 주를 이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지금 꿈설계를 전 0.5학점일 때 들었죠. 이렇게 이번은 바뀌기 전에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형식적이어서 그냥 수요일마다 교수님 그냥 얼굴 보고 별 탈 없는지만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꿈설계를 조금 바꿔야 된다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상담을 하고 학우분들이 이 전공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는 다시 교수님들이 보충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 이 전공을 전공했을 때 어떤 진로들이 있고 이 진로들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좀 알려주는 수업이 꿈설계 수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교학협의나 평의원회 당시 교수님들한테 조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정말로 꿈설계가 형식적이고 단지 1학점, 2학점을 받는 수업이 아닌 학우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취업과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학우분들의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재직공학과 1사학번 조준현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수도권 대학 먼저 두 후보자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이제 강원대학교에 좀 떨어지는 점, 단점이라고 꼽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외 활동, 서포터즈 아니면 연합 동아리 같은 게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들 중에 서울권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현재 2, 3, 4학년 다니면서 꾸준히 매 학기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연합 동아리도 많고 대외 활동도 많고 서포터즈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울권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강원대학교 학생들보다 그런 쪽 면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강원대 지금 춘천에 5개 대학 연합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연합 동아리 지금 제 생각에 대외 활동하면은 상상 유니브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 외로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저희가 경쟁력이 좀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러한 방면에 대해서는 두 후보자분들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기호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춘천시 오게 대한 연합은 예전부터 쭉 있었지만 좀 형식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합을 통해서 춘천시에 건의를 하거나 중대한 사항,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같이 공모전이나 다양한 대외 활동을 추가적으로 활성화시키면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또 하나 대책이 될 것 같고요. 또 좀 전에도 질문을 후보자끼리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다양한 공모전 확대를 통해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내년에 거점 국립대전이 열리는데 대부분은 총학생회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체육대회를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PT 대회나 공모전까지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함에 따라 그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연합해서 강원대학교 학생 학우들뿐만이 아닌 일반인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외 활동이나 연합 동아리가 저희가 수도권 대학보다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 학교 내에서 교내 활동은 좀 많이 한 편이긴 하지만 대외 활동은 정말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거 대외 활동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저도 많이 못 해본 경험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2번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당장 춘천시 연합 5개 대학 연합을 춘대련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합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실질적인 회의체로서 약간 형식적인 것만을 좀 많이 해왔는데 오픈 측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뭐 공모전이라든지 PT 경진대회 같은 거를 같이 연합해서 개최를 한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공약 중에 드림 클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저희 학교 일반 학우나 동아리 연합회 소속인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점차 확대가 된다면 다른 학교와의 교류도 드림 클래스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합 동아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취업과 학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학우분, 네, 질문해 주세요. 저는 영상문화학과 김은색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 후보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취업 지원과에서 포함되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관들이 많지만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개설됐을 때 보고서 올려서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와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 지원과에게 문자가 되게 많이 오고, 취업 강연도 열리고 창업 강연도 열리니 보러 오라 이런 문자들이 많이 날라오지만은 저희들은 보고서도 사실 인스타그램보다 더 확실한 홍보이긴 하지만은 보고서도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인스타그램으로서 올렸을 때의 홍보 효과가 그런 문자 날라오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할 때에는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글이나 뭐 사진뿐만이 아닌 동영상이나 좀 더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올릴 계획이고요. 저희가 인스타그램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자로 온 것을 보고 충분히 그 행사들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계속 노출이 된다면 그 홍보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한림환경과학대학 1학번 이화연입니다. 저는 경영 마일리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홍보도 더 많이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활동 반경을 넓히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반경을 넓힌 만큼 경영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1학년 때 얼마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2학년 때 뭐 500점 이상의 마일리지를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방향을 넓히면 그만큼 더 많이 마일리지를 얻게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가 더 많아지는데 그만큼 돈이 충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배로 늘었고, 하지만 그 경영 마일리지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51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영 마일리지 활성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원래 정해져 있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기준을 더 높여서 마일리지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인원 자체가 줄었지만 그에 대해서 예산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활성화를 하고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뒤에 차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외 활동의 경영 마일리지를 200점을 만점으로 준다면은 기존에 뭐 대외 활동에 200점이 있다면은 그 200점을 대외 활동에 뭐 100점, 동아리에 100점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한 분야로 나눠서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경영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게 늘려주시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봉사나 성적 아니면 자격증으로 마일리지 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화예술 분야를 넓히게 되면 뭐 인문 계열이나 아니면 공학 계열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어서 그쪽에 있는 마일리지를 받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평균 4학년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라고 통계 자료를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야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에 대한 방안으로 그 공모전과 같이 더 다양한 분야로의 혜택을 드리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네, 재수공학과 1사학번 조준현입니다. 기호 1번 후보자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말씀하시던 게 첫 동영 설명 때 말씀하시던 게 강대 동영과 함께 드림 클래스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던 거에 대한 답변으로 드림 클래스를 또 어필을 하셨었는데 드림 클래스가 올해 개설됐을 때는 그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목에서는 조금 대외 활동이나 좀 이렇게 취업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본인의 취미, 자기가 좀 더 재밌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주를 이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혹시 후보자 분들께서는 어떤 드림 클래스를 추가하여서 취업과 학업에 도움이 되게 하실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생각할 시간 가져도 괜찮을까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림 클래스를 확장 운영을 했을 때 취업과 학업에 관련된 클래스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했을 때 토론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토론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PT 경진대를 준비하는 클래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봤고요. 그 이외에도 학우분들한테 좀 수요 조사를 해서 이런 학우분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클래스가 열렸을 때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학업에 도움이 될지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 반영해서 클래스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드림 클래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의 동아리 활동보다는 단발성의 활동인데 그런 단발성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학업과 취업에 그 증진을 도모하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드림 클래스는 방학 기간 중에 지금은 3주 정도로 기획되는 단발성 이벤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단발성 이벤트로 인해 학우분들이 했던 클래스에 관심에 눈을 뜨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걸로 인해서 정말
뛰어난 기량이 발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그 부분에 눈을 뜨고 흥미를 가진다면 그게 시발점이 돼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학우분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시간 10분간 제3차 공개토론회 1부가 진행되었는데요. 10분간 휴식 후에 공개토론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